어떻게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집에서 갓 수확한 유기농 식품을 바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다년생 식물에 있습니다. 매 시즌 씨앗을 사고 다시 심는 대신 적절한 식물에 한 번만 투자하면 매년 계속해서 자라며 수확물을 제공합니다. 이들은 안정적인 식량 공급원이 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용히 토양을 개선하여 정원을 더 비옥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쇠퇴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는 가장 가치 있는 다년생 식물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9번 식물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제식제가 거의 또는 전혀 필요 없으면서도 매년 약 22파운드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위해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원을 집에서 만들 준비가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이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디 출신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는 제가 여러분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며 함께 정원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 아스파라거스. 인내후 투자. 인내의 왕이라 불리는 아스파라거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마트에 가보셨다면 아스파라거스가 농산물 코너에서 가장 비싼 품목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정원에서는 장수의 선물입니다.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잘 가꾸어진 밭에서는 매년 100평방피트당 약 2030파운드의 줄기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심으면 20년, 심지어 30년 동안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아스파라거스는 USDA 기후구역 38구역에서 잘 자랍니다. 휴식과 재충전을 위해 겨울의 추위를 정말 좋아합니다. 더 따뜻한 지역에 사신다면 내서성 품종을 선택하세요. 그런데 왜 건강에 필수적일까요? 편리함 외에도 엽산과 비타민 K가 풍부한 영양소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올리브 오일을 약간 곁들여 구운 신선한 아스파라거스 줄기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하고 아삭한 맛이 납니다. 시중의 것들은 운송 과정에서 그 맛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하려면 단거리 경주가 아닌 마라톤처럼 대하세요. 처음 2년 동안은 수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스파라거스 싹이 아름답고 무성한 잎으로 자라게 두어 식물이 튼튼하고 건강한 뿌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하세요. 비결은 토양 준비에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뿌리가 젖어 있는 것을 싫어하므로 pH 6.57.0에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확보하세요. 토양을 한번 제대로 준비하는 것은 요리의 유산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매년 봄 첫 싹이 올라올 때 자연은 여러분의 인내심에 보답할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평생 동안 맛있고 수확량이 많은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둘, 딸기. 매년 여름 찾아오는 달콤한 선물. 대부분의 사람들은 딸기를 단순히 여름 별미로 생각하지만 전문 정원사로서 저는 딸기를 여러분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부지런하고 생산적인 지표, 식물 중 하나로 봅니다. 매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일반적인 1년생 작물과 달리 딸기는 회복력이 강한 다년생 식물입니다. 딸기는 런너, 포복경라고 불리는 가느다란 줄기를 뻗어 뿌리를 내리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어 매년 여러분을 대신해 스스로 다음 세대를 심습니다. 기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면 이 식물의 진가는
범용성에 있습니다. 딸기는 USDA 구역 3, 7위에 걸쳐 잘 자랄 정도로 놀랍도록 강인합니다. 미네소타의 매서운 겨울이든 플로리다의 습한 여름이든 여러분에게 맞는 품종이 있습니다. 핵심은 빛입니다. 당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6, 8시간의 직사광선이 필요합니다. 더 따뜻한 지역에 있다면 한낮의 열기에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오후에 약간의 그늘을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건강을 위해 이것이 꼭 필요할까요? 집에서 키운 딸기는 비타민C의 보물 창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식품 안전 측면에서의 이점입니다. 매년 딸기는 상업적 농업에서 농약 잔류물이 많은 더티 더즌 목록의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직접 재배하면 화학 물질을 배제하고 덩굴에서 바로 순수한 유기농 항산화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맛의 차이는 단순히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큽니다. 딸기밭이 너무 붐비지 않게 하세요. 처음 심을 때 식물 사이의 간격을 약 18인치 정도로 두어 숨을 쉬고 확장할 공간을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장수의 비결은 깨끗한 GP 스트로우로 멀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스트로베리입니다. 이 간단한 단계는 토양의 수분을 유지하고 잡초를 억제하며 무엇보다 무거운 열매가 흙에 닿아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런너들을 관리하고 토양의 유기물을 풍부하게 유지하면 매년 여름마다 죗값을 톡톡히 하는 달콤한 카펫을 갖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딸기밭은 한 포기당 매 시즌 약 0.51파운드, 즉 작은 밭 하나에서 매년 약 1,025파운드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살아 간단하고 지속 가능하며 가족을 위한 장기적인 신선식품 공급원입니다. 여러분의 딸이 딸기를 좋아한다면 댓글에 준비 완료라고 남기고 집에서 작은 딸기밭을 시작해 보세요. 한 시즌만 지나도 그 가치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채널 고정해 주세요. 다음 파트에서는 거의 제식제 없이 수십 년 동안 수확할 수 있는 훨씬 더 강력한 다년생 식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셋, 덤불 열매. 식량 울타리. 저는 예전에 덤불 열매를 과소평가하곤 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라즈베리가 간단하고 노력이 적게 드는 작물이라고 생각하고 마당 가장자리에 심었습니다. 가지치기에 대해 연구하지도 않았고 격자를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솔직히 그냥 야생 상태로 자라게 두었습니다. 2년째가 되자 제가 얻은 것은 식량 울타리가 아니라 가시 돋친 엉망진창의 덩굴이었습니다. 줄기는 너무 밀집되어 있었고 공기 순환은 좋지 않았으며 수확량은 적고 불규칙하며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베리를 따려다 긁힌 채 서서 이 식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진실은 실수는 식물이 아니라 그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가시덤불 식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자라는지 이해하고 나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뿌리는 다년생이지만 줄기는 2년생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순한 갱신 주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해 겨울 저는 오래되고 다 쓴 줄기들을 잘라냈습니다. 새로 자라나는 줄기들이 땅에서 떨어질 수 있도록 기본적인 T포스트 지지대를 설치했습니다. 공간과 햇빛 그리고 약간의 구조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시즌 같은 땅이 변했습니다. 한때 혼란스러웠던 것이 질서를 찾았습니다. 열매는 더 크고 달콤해졌으며 수확하기도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수확량은 비약적으로 늘어나 식물 한 그루당 1, 2파운드는 거뜬했고 마다하다바 그의 그 작은 구석에서 총 15와 2와 25파운드까지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있는데 가시덤불 식물들은 실제로 다양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품종은 UNED가 USDA 존 4에서 8 사이에서 가장 잘 자라며 열매를 제대로 맺기 위해 추운 겨울을 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따뜻한 지역에 사신다면 충분한 햇빛과 약산성의 배수가 잘 되는 토양만 있다면 일부 블랙베리 품종은 존 10까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가시덤불 식물들은 끊임없는 일손이 필요한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 적절한 작업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식물이 통제불능이 되어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있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라즈베리와 블랙베리의 경우 약간의 교정만으로도 이들을 가장 생산적이고 자생적인 작물 중 하나로 변화시킵니다. 때로는 실패와 풍요의 차이는 단 한 시즌 동안 제대로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넷째, 다년생 허브, 가정의 상비약 상자. 리스트의 네 번째는 제가 정원과 주방 모두의 중추라고 부르는 다년생 허브입니다. 로즈마리, 타임, 세이지, 오레가노와 같은 강력한 주역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정원사들이 매년 봄마다 새로운 허브 화분을 사는데 돈을 낭비하지만 고부가 가치 정원의 비결은 이것들을 한 번 심어서 풍경의 영구적인 요소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허브들은 궁극의 생존자들입니다. 대부분은 USDA 구역 5에서 9 사이에서 잘 자라지만 로즈마리 같은 일부는 구역 5나 6의 혹독한 북부 겨울에 약간의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본래 지중해성 식물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하며 뿌리가 깊게 내리면 가뭄도 훌륭하게 견뎌냅니다. 사실 과하게 물을 주지 않고 방치할수록 에센셜 오일은 더 농축되고 강력해집니다. 주방에서 이들은 맛을 내는 주요 도구로서 소금과 설탕의 사용을 줄이게 해줍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이들은 금광과도 같습니다. 로즈마리는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과 연관이 있습니다. 타임은 천연 살균제입니다. 그리고 세이지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주방 문에서 불과 몇 걸음 거리에 이것들을 두는 것은 단순히 가게에서 파는 말라 비틀어진 허브 비용을 아껴 요리하는 것을 넘어 예방의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평생 수확을 위한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너무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 식물들은 적극적으로 쓰이길 원합니다. 정기적인 수확은 가지치기 역할을 하여 식물이 더 풍성하게 자라도록 돕고 너무 목줄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3년마다 뿌리를 나누거나 꺾꽂이를 해서 완전히 새로운 식물을 무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화단에 통합하거나 전용 허브 정원으로 가꾸면 이 다년생 식물들은 1년 내내 아름다움과 놀라운 향기, 그리고 고급스러운 풍미를 영구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잘 관리된 작은 허브 구역은 수확 빈도에 따라 연간 약 2~5파운드의 신선한 허브를 쉽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영리하고 쉬운 투자입니다. 오인시의 블루베리, 정원의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가장 보람찬 것 중 하나인 블루베리를 마지막을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원의 세계에서 블루베리는 종종 왕관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영양가가 높은 과일을 수확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멋진 관상용 관목의 역할도 겸하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섬세한 흰 꽃으로 뒤덮이고 가을에는 잎이 찬란하고 불타는 듯한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기후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블루베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추운 북부에 계신다면 USA
스티 구역 3에서 7 사이에서 잘 자라는 노던 하이부시, 노던 하이부시 품종이 적합합니다. 남부나 남서부에 계신다면 구역 7에서 10을 위해 개량된 서던 하이부시, 서던 하이부시 또는 레비사이, 라비테의 품종을 찾으세요. 아스파라거스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블루베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겨울 동안 일정 시간의 저온 처리, chill hours가 필요하므로 지역 기후에 맞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대량 수확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블루베리는 높은 수준의 안토시아닌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는 뇌 건강을 지원하고 노화와 싸우는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정원사들만의 비밀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블루베리는 종종 맛이나 영양보다는 운송 용이성을 위해 개량됩니다. 직접 기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하고 진한 품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영양가가 정점에 달했을 때 수확할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에는 타협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 하나 있는데 바로 산성 토양입니다. pH 4.5에서 5.5 사이가 필요합니다. 토양이 너무 알칼리성이면 식물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항상 토양을 먼저 테스트하고 유황가루나 비트모스로 보충할 것을 권장합니다. 산성 토양, 일정한 수분, 그리고 소나무 껍질 멀칭을 제공하면 이 관목들은 50년 이상 생산을 계속할 것입니다. 작은 무리의 식물들만으로도 연간 2,030파운드를 쉽게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집에서 기를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슈퍼푸드 중 하나를 장기적으로 공급받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았듯이 가드닝은 단순히 이번 주말에 무엇을 수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쌓아갈 유산에 관한 것입니다. 이 5가지 다년생 강자들을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끊임없이 다시 심어야 하는 굴레에서 벗어나 매년 가치가 높아지는 자립적인 생태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다년생 식물을 심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10년 전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시기는 바로 오늘입니다. 미래의 여러분 자신과 손주들이 이번 시즌에 여러분이 흙에 쏟은 노고에 감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연구 작물들 중 어떤 것을 여러분의 공간에 가장 먼저 추가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이미 20년 된 아스파라거스 밭이나 잘 자라는 베리 구역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여 우리 모두 함께 성장합시다. 이 가이드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집 구석구석을 생산적이고 건강한 안식처로 바꾸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렇듯이 즐거운 식자에 되시길 바랍니다.